식이 치료하는 외과의사 송재현입니다. 오늘이 제 얘기를 조금만 나눌까 하기도 해요. 제가 지난번까지 식이요법에 대해서 계속 얘기했는데요. 외과의사가 왜 갑자기 식이요법을 이렇게 관심을 갖고 있을까? 또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저는 일반외과 의사거든요. 일반외과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면 바로 수술을 하는 과인데, 특히 유방, 갑상선, 그리고 내부 장기, 소장, 대장, 췌장, 간, 비장, 기타 등등 이런 것들을 수술하는 과가 바로 일반외과입니다. 일반외과에서는 사실은 장기를 수술하다 보니 먹는 거와 더 밀접하게 관련이 있지만, 사실은 대학병원에서는 저희들이 식이요법이나 먹는 거를 그렇게 많이 배우지는 않아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이런 것들이 대사가 돼서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런 것들을 배우지만, 과연 환자분들한테 어떤 걸 먹이고 어떻게 트레이닝을 해줘야 되고 하는 것들을 배우지를 않거든요. 그런데 제가 트레이닝 받을 때는 주로 암 환자분들을 수술을 했어요. 그때는 저도 식이요법에 대해서 크게 배운 게 없다 보니까 옛날 하던 얘기들이 이런 거예요. 수술하기 전에 간 수치가 올라가면 절대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쓸데없는 거 절대 먹지 마. 상황버섯 이런 거 절대로 드시면 안 돼요. 그냥 잘 조용히 있다가 우리가 수술을 잘 합시다. 이게 제가 얘기하던 식이요법이었어요. 그리고 수술이 끝난 분들은 미음이나 죽부터 이런 유동식을 시작을 해야 되고요. 어느 정도 식사를 할 수 있게 되면 그때는 암 환자분들은 항암 치료라든지 이제 방사선 치료 이런 것들을 해야 되니까 뭐든지 잘 드세요. 뭐든지 잘 먹어서 회복을 빨리 합시다. 제가 해주는 식이요법은 이게 전부 다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환자분들은 정말 그거보다 더 많은 걸 알고 싶고 정말 어렵거든요. 그런 것들을 알고 싶었는데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던 거죠. 제가 개원을 하고 이제 암 환자분들을 다시 이렇게 진료를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스러워하는 것이 바로 이 식습관, 식이요법이더라고요. 그동안 살아왔던 이 생활들을 이제는 개선을 하고 암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게 건강하게 살아야겠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식습관을 바꿔야 될지는 잘 모르는 거죠. 제가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뭐든지 잘 드세요 이런 거를 가지고는 회복이 되지 않는다는 거를 저도 알게 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식이요법을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거는 현미채식부터 공부를 했던 거죠. 자연주의 요법. 왠지 그것이 훨씬 더 건강할 것 같았고 그것이 훨씬 좋을 것 같았기 때문에 그것들을 환자들한테 적용해 보기도 하고 공부해 보기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는 지중해 식단이라든지 장수촌에서 하는 식단들, 절식, 적게 먹는 거, 또 좀 특별한 식단이 있긴 한데요. 거승요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녹즙을 많이 먹는 식단이거든요. 암 환자분들을 위해서 이런 다양한 식사들이나 식이요법들을 공부하다가 마지막으로 제가 만난 것이 바로 저탄고지, 이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겁니다. 식이요법들을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이게 식사가 문화이고 생활이다 보니 대부분들 식이요법은 과학적인 근거에서 시작했다기보다는 이렇게 먹었더니 건강해졌더라, 그러면은 그것들이 어떤 것일까라고 보는 이런 체험에서 시작된 것들이 대부분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저탄고지나 키토제닉 다이어트는 사실은 그거와는 조금 다르게 과학적인 근거들이 좀 더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은 대표적으로 뭐냐면 우리 몸에서 염증을 주로 많이 일으키고 자극을 하고 대사성 증후군을 많이 유발하는 것이 바로 탄수화물에서 원인이 되었다는 근거에서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탄수화물을 많이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자극을 하게 되는데, 이것이 질병을 가지고 온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래서 인슐린 분비를 적게 하고 탄수화물을 어떻게 적게 먹어야 될까 하는 것으로 시작한 것이 바로 저탄고지 또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과연 그러면 어느 정도로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저탄수화물일까? 이렇게 되는 건데요. 바로 전체 칼로리의 20% 이하로 줄이는 것이 저탄수화물 식이요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반인들이 본다면 한 2000칼로리 정도를 저희들이 먹는다고 했을 때요, 20%면 400칼로리가 되고 탄수화물로 따진다면 약 100g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어려워질려나 점점? 쉽게 생각하면 하루에 밥 한 공기 정도를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좋은 저탄수화물이 용량이 됩니다. 자, 그리고 키토제닉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탄수화물을 좀 더 제한한 겁니다. 거의 한 5% 이하가 되는데요. 그럴 때는 우리가 밥이라고 보는 것들은 먹지 않고
채소 탄수, 즉 채소 종류만 먹어서 탄수를 섭취했을 때가 그 정도가 되는 겁니다. 보통 다이어트를 위해서 체중을 감량을 급격하게 해야 된다든지 빠른 효과를 봐야 된다고 했을 때는 저탄수화물 고지방식이보다는 케토제닉 다이어트를 했을 때 좀 더 효과를 보게 되고요. 많이들 알고 계시는 얘기지만 의사가 시키는 대로 하면 건강하지만 의사처럼 살면 오히려 망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저도 제가 이런 것들을 가리키면서도 저희 건강은 막 나빠지고 있었거든요. 저도 체중이 좀 많이 나갔었죠. 체중이 거의 90kg를 육박하기 시작하니까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식이요법을 해야겠다. 그래서 저탄고지 식이요법을 저도 실천하면서 하기 시작했고, 체중을 87kg에서 72kg까지 한 15kg 정도 감량을 했었죠. 그리고 지금 잠시 좀 쪘다가 다시 또 빼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지금 이렇게 다이어트를 하고 있을 때 보면 저는 거의 탄수화물을 5% 이하로 적게 먹는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하였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는 지방을 거의 70%, 단백질을 거의 20% 이상을 먹었던 거죠. 자, 이런 저탄고지를 하게 되면 장점들이 있는데요. 바로 앞에서 얘기했던 면역력을 가장 극대화하고 좋게 만들어줄 수 있는 식단에 가장 근접하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식단들이 갖고 있는 최대의 장점이 뭐냐면 바로 치료를 위해서는 염증이 많이 줄어야 된다는데 염증을 많이 줄일 수 있는 식단이 됩니다. 또 하나는 이 염증이 줄어드는 것은 바로 노화를 예방한다는 건데요. 또 나이가 많이 들수록 많이 발생하는 게 뭐냐면은 근감소거든요. 탄수화물을 줄여서 염증을 줄여주는 효과도 있지만 근육을 늘리기 위해서 단백질과 지방은 잘 먹기 때문에 노인분들에게 또 노인층에게 가장 적합화된 식단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바로 면역을 올리고 노화도 예방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이런 좋은 식단인 저탄고지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